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서울에서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이번 주 서울 강서와 영등포 그리고 은평구 아파트 3개 단지가 1순위 청약을 접수하는데요. 또한 지난달 예비 계약을 마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도 줍줍 물량을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의 성적이 올해 서울의 분양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는데요. 무엇보다 정부가 올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내놓았던 각종 금융정책과 또 규제 완화가 업계의 기대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또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궁금한 내용들, 상담 내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정솔 이사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고민 해결 또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알차게 채워져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지금 23년도 이제 3월 이제 따뜻한 이제 봄이 오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너무 이제 그동안 이제 냉각기였는데 조금 이제 좀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양하게 이제 좀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은 이게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좀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좀 다시 위축될 거다 아직 섣부른 판단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 따라서 이제 부동산 이슈 같은 것도 좀 짚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가 아무래도 100만 호 이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과거 이제 리모델링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 지금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이 지금 서로 이제 일기 신도시 내와 또는 뭐 노후된 그런 좀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 내에서 좀 팽팽히 좀 대립각을 나타내는 것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쪽 거주하신 분들을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한 일기 신도시 쪽에 좀 매수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고민을 좀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 좀 같이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일단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좀 차이에 대해서 좀 쉽게 그냥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관련 법 자체가 좀 다릅니다. 자, 재건축 도시정비법이라서 이제 도정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뭐 도정법, 뭐 재개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리모델링 같은 이제 주택법과 건축법의 이제 뭐 기본적인 법의 틀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거죠. 이제 연식 같은 게 이제 준공 이제 나서 이제 15년 정도 이상의 이제 연식이 된 경우에 이제 연한이 이제 리모델링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 이제 준공이 30년 이상이 되면 이제 재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 30년 넘고 40년이 넘어도 아직 못한 지역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30년을 일단 최소 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 2월달 특별법이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이 특별법이 적용되면 이제 20년 이상이 되더라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 이제 B등급 이상인 경우에 이제 가능하고요.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D등급이나 또는 2등급이 나와야지 이제 재건축이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이나 뭐 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가 뭐 정밀 안전진단 뭐 2차에서 뭐 조건부 D등급이 나와서 재건축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자, 세대수를 좀 눈여겨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B등급이나 D등급, 2등급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직접 판단한 부분들은 아닌데, 자, 세대수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리모델링 사업을 한 이후에는 기존 세대의 뭐 15% 이내로 해서 이제 뭐 신규로 뭐 분양을 더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뭐 수직 중축이 있고 수평 중축이 있고 우리 뭐 별동 중축이 있고 제가 뭐 과거 사례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이것도 이제 특별법에 적용해 이제 진행이 되면 20%로 좀 완화 예정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기존의 뭐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20%면 당연히 그만큼 수익률이 증가가 되는 거죠. 수익성이 증가가 되면 사업성이 좋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건축 용적률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재건축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 용적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 그동안 좀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좀 많이 진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리모델링이나 뭐 초과이 현수대가 지금 현재 시점이 없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주거 용적률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3종 주거 지역이 보통 이제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가 이제 보통 이제 3종 주거 지역이 보통 이제 밀집돼 있고, 2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7층 이하 주택을 많이 이제 짓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180에서 220% 정도 용적률을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250%의 용적률의 커트라인의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건축 1기 신도시 쉽지 않았고, 우리 보면 과거에 뭐 반포 주공이나 뭐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 저층 주공이나 뭐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3종 주거 지역에 해당됐다고 하면 용적률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잠실 뭐 주공 뭐 같은 경우에 뭐 보면 상업 지역을 갖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게 있죠. 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고, 어떤 경우에는 뭐 50층까지도 허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3종 주거 지역은 35층 커트라인 그동안 있었을 텐데 그것도 이제 완화시켰다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용적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러면 1기 신도시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은 이거죠. 용적률이 250% 플러스 알파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 그게 이제 기준인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단계별로 나가고 있는데, 자, 이 지금 노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92년도, 93년도, 뭐 94년도 30년 이상 된 집들 있고 이제 거의 30년을 앞두고 있는 노후 주택들이 있는데, 자, 이런 신속한 정비 목적을 통해서 특별법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자,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택지 조성 사업을 완료한 후에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 이상의 토지, 상당히 넓죠. 100만 제곱 이상 택지를 노후계 도시로 지정해서 또는 절차를 또 단축을 시켜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게 이제 골자였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러면 안전진단이 뭐 D등급이나 2등급이 아니고 뭐 건물 좀 잘 돼 C등급, 보통 이제 뭐 A등급 나오지는 않겠지만 C등급이 보통 많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이 면제될 수 있는 것, 용적률도 최대
500% 상향, 어떤 준주거 지역 기준의 상향률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100만 제곱 정도의 노후계획 도시는 전부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1기 신도시 5개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구도시하고 이 묶어서 갈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100만 제곱으로 합치면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상당히 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익을 제공하다 보니까 뭐 환수하는 부분, 이제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골자로 보면, 자,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죠. 1기 신도시가 보통 이제 180에서 220% 용적률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3종 주거 지역에 250% 컷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리모델링을 좀 많이 추진했습니다. 제가 뭐 작년만 해도 뭐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이슈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으로 하면 훨씬 더 아예 뭐 내력법, 철거 문제나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부시고 다시 새롭게 짓는다 하면 상당히 수익도 좋고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재건축 추진 분위기가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뭐 추진이 하고 재건축 추진이 간의 마찰이 지금 상당히 좀 안타깝게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산 문천말 16단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뭐 1기 신도시가 이제 앞도 좀 빠르게 좀 진행하고 있는 지역인데, 자, 이 리모델링 관련돼서 이제 재건축 추진진 뭐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리모델링을 찬성하지 않는 쪽이겠죠. 그쪽에서 이제 컨설팅 일하니까 105제곱 기준은 분담금이 약 4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현재 문천말 16단지 아파트 가격이 리모델링한 이후에 플러스 4억 2천을 더했을 때 신규 아파트 가격, 새로 완전 부시고 새로 지은 아파트 가격보다 비싸거나 또는 뭐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이익이 없겠죠. 자, 이런 골자를 좀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입장을 서로 뭐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리모델링 추진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의 이익에 대한 감소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와 함께, 또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죠. 빠른 진행 가능하다. 언제까지 뭐 버틸 수 없다. 그냥 2, 3년이면 리모델링 사업은 끝난다. 그래서 좀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는 없겠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뭐 기존 골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수지중축만 해도 3층 추가가 최대 1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자, 재건축 추진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장이 이거죠. 자, 아까 최대 500%긴 하지만 뭐 전부 모든 아파트 단지가 500% 적용이 되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하면 300% 이상만 적용돼도 분담금 대비했을 때 비용 상승이 적다. 즉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300% 이상만 적용돼도 좋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용적률 300% 이용해서 조금 더 일반 분양하고 차라리 공사비 더 들어가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있고, 그다음 또 넓은 도로를 확보한 단지는 용적률 적용이 쉬울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가까운 지역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나 뭐 도시 정비형 재개발로 진행이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재건축도 앞에 뭐 역 근처 같은 용적률을 좀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또는 뭐 왕복 6차선 정도의 넓은 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넓은 도로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지금 마찰들이 생기고 있는데, 인천 부평 북의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 추진위가 이제 뭐 하고 있었는데, 자, 이런 이슈들 나오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뭐 이제 리모델링 추진하는 게 좀 상당히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뭐 재건축이 낫지 않나 하신 분들이 뭐 어느 정도 뭐 반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 뭐 내용 증명까지 보낼 정도로 내용이 있었고요. 자, 뭐 다른 지역들도 몇 개 있었는데, 자, 핵심은 이겁니다. 자, 지금 현재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재건축을 추진을 하는 걸로 바뀌기에는 아무래도 리모델링 추진하는 것들 지금 뭐 조직 같은 추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용 같은 거를 냈겠죠. 자, 쉽게 설명드리면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리모델링 추진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비용 같은 거를 미리 청구하지는 않겠죠. 향후에 사업성이 진행됐을 때 그 뭐 우리가 보면 뭐 홍보 비용이나 아니면 좀 뭐 마케팅 비용이나 아니면 또 뭐 사무실 뭐 관련돼서 뭐 추진위 사무실 뭐 비용이나 그런
비용을 나중에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전가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 추진위는 어쩔 수 없이 뭐 재건축이 유리하더라도 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재건축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왕 어차피 새롭게 할 거면 공사비도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재건축이 차라리 낫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건설사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보면요. 건설사 같은 경우는 요 예를 들어서 쌍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델링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좀 포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비가 좀 많이 과거보다 오르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도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거 이해타산은 좀 따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군포 설악 주공 8단지 같은 경우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데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성동구 응봉도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쌍용건설하고 호반하고 서로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또한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즉 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리모델링과 이제 재건축이 어느 정도 어떤 게 좀 수익이 더 좋은지 그건 따져보면서 좀 리모델링 사업에 좀 약간 주저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공사비 추가와 아파트 지금 뭐 분양 시장이 앞으로 가봐야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서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은 좀 잘 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재건축을 뭐 바라본다 그런 분들 좀 신중하게 이거는 뭐 개개인이 뭐 직접적으로 뭐 집을 하나 사고 싶다고 사는 부분이 아니고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되니까 자, 머리를 맞대서 자, 이런 내용들 체크해서 또 그다음에 정부의 법안에 좀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서 추진하시면 좀 어느 정도 좀 향후에 좀 근사한 아파트 하나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노후된 부동산을 새롭게 탈바꿈하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기준을 완화해주고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턱들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개발 기대감은 또 강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요. 가격에 대한 하락을 좀 막아주고 또 거래를 활성화시켜주기도 하죠. 현재 시장에서는 거래 자체가 멈춰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좀 풀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장단점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모두 다 잘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계속 연락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이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우미린 아파트고요. 26평에 그리고 5억 원대입니다.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 문자 남겨요. 좀 더 기다렸다 사야 할까요? 역에서도 가깝고 대형마트도 있어서 인프라는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현재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매수 타이밍 적당한지 또 가격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 아파트 전망 어떨까요? 네, 뭐 남양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인기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좀 뭐 과거 별내가 뭐 주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고, 네, 지금 뭐 다산 신도시가 또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맞춰서 뭐 인근에 또 구리 같은 경우 재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남양주가 상당히 좀 넓어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평내나 호평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아파트들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자, 오늘 시청자님이 지금 상담 주신 게 호평마을 우리미 2차 26평 5억 원대 매수해도 괜찮은가 부분인데, 일단 가격 분석 한번 해드리고 그다음에 입지 한번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호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호갱노를 한번 볼게요. 호갱노를 보니까요, 지금 최근 실거래가 5억 4,500만 원으로 나와 있긴 한데, 자, 가격이 한번 뭐 지금 22년도 잠깐 뭐 4억대 실거래 시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최고가 계속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지금 현재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방문자 순위도 사실 높진 않은 부분이고, 그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네. 보면요, 2004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된 부분이고, 지금 뭐 지금 350세대 수는 있는데 매매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시만요. 자, 안 되네요. 뭐 그냥 뭐 말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호평마을 우미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억 원대라고 하더라도 인근 아파트 시세를 좀 비교를 해보면 줄여볼게요. 자, 가격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높은 가격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4억대로 진입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인근에 제가 뭐 아까 거래량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여기 측정된 부분들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오늘 잘 안 되네요. 자, 인근에 뭐 보면 인근의 거래량 시세를 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안 되는 걸로 그냥 가겠습니다. 인근에 자 보면요, 뭐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자, 역에서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역 앞에 여기는 이제 뭐 상업 지역일 거예요. 보면요, 딱 구조상 이제 상업 지역이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근에 뭐 아파트 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실제 넓은 지도로 볼게요. 넓은 지도로. 자, 지하철역에서 가깝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고, 마트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남양주에서 물론 이 라인이 있긴 하지만,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우리가 전철을 탈 수 있는 라인이 있지만, 실제 메인 길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쪽 라인, 다산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현재는 남양주가 서울과 인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그래서 뭐 수도권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 이상의 거리는 쾌적하고 살기 좋고 그냥 뭐 어쨌든 뭐 서울 출퇴근 어렵지 않은 부분으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역가의 거리가 가깝다고 말씀을 주시긴 했었는데, 실제 제가 한번 거리를 한번 볼게요. 자, 거리를 보면요, 자, 590m 정도 거리라고 하면 이게 지금 거리가 가깝다고 보기 어렵고, 아마 걷는 시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요, 자, 뭐 초기까지 하더라도 6분 정도 소요가 되겠죠. 자, 지하철이 경춘선이나 지하철이 인기 있는 지하철 노선이 아니고, 역에서 5분 거리를 하나도 다른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별내가 됐든 다선이 됐든 앞으로 8호선이 들어오거나 4호선이 이미 들어와 있는 지역들 같은 거리에 대비했을 때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이 인근 지역을 보면요, 인근에 지금 여기 호평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아래가 평내죠. 평내 호평역인데, 아래쪽 평내나 위쪽을 호평을 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뭐냐면, 자, 이 녹지 개발을 해소하면서 집을 지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남양주에서 짓는 지역들은 아래쪽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3기 신도시, 왕숙 신도시가 크게 자리 잡는 부분이고, 평내 호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살기 좋은 부분이 있지만 확장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정체와 함께 향후에 지금 현재 뭐 다산도 계속적으로 입주 물량 나오게 되면 왕숙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오히려 이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뭐 어느 정도 뭐 저렴한 부분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면 더 서울 가까운 지역 신도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뭐 지금 뭐 전략적인 부분은 좀 더 지하철, 뭐 경춘선이라는 지하철을 보지 마시고,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새로운 뭐 다산이 됐든 아니면 과거 뭐 별내 가격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그런 매물을 좀 더 접하시는 것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셨는데요. 시기적인 부분보다도 입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과 접근성이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한 번 더 시야를 넓혀보시기를 추천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한 내용들 저희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이고요. 2128-8562번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과 또 카카오 채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전에는 야, 어디에 부동산을 사야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언제 사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자,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부동산이 어디까지 떨어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적당한 타이밍일까? 이 좋은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타이밍을 다 같이 좀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타이밍을 많이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편안하게 저희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그에 대한 해결책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볼까요? 역시나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현대아파트입니다. 32평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이번에는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인데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네, 일단은 한번 지역적인 부분 앞서서 가격 한번 볼게요. 자, 가격 보니까 파장도 현대 22평. 자, 최근 실거래가 뭐 2억 6,800으로 나와 있네요. 1개월 평균으로 나와 있는데, 자, 뭐 거래량 23년도 1월 달에 하나 거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2년도 거래가 별로 없고, 여기도 실거래 기준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임금 가격을 보면요. 좀 더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24평 3억 원대, 그다음에 좀 새로 지은 그나마 뭐 한일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 현대보다 좀 더 연식이 좀 늦게 지어졌겠죠. 자, 4억 8천 정도 이제 32평 기준인데, 자, 저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투자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보통 이제 다르게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누구나 다 좋다고 생각해요. 오래 살다 보면 뭐 정도 들고 뭐 편의시설, 인프라, 뭐 산도 가깝고 좋은데, 남들이 봤을 때 여기가 과연 괜찮은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현재 시점 볼게요. 현재 시점. 자, 지금 답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따 답을 드릴 텐데, 자, 현재 시점을 보면 딱 그림을 보면, 자, 넓은 지도입니다. 자, 넓은 지도를 보면, 자, 지하철 1호선이 있죠. 자, 1호선이 여기 있습니다. 1호선이 있고 뭐 성대가 있고 화서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화서 쪽이 뭐 화서 푸르지오나 뭐 이쪽에 뭐 다양하게 계속 과거에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만들어냈던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 있었고, 이 아래쪽을 보면 광교역 있죠. 신분당선. 자, 광교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가격적인 부분은 뭐 요즘에 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부 좀 하락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지역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밑에 수원역으로 해서 뭐 분당선도 있고 뭐 다양한 노선들이 있는데, 현재 시점에 파장동이라는 지역은 고속도로 이용하기는 좋죠. 뭐 영동 고속도로 이용한다거나 위항으로 해가지고 뭐 서울로 진입하기는 좋은 부분인데, 현재 시점에는 없죠. 현재 시점에는 뭐 지하철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그렇다고 하면 현재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이 가치 금액대 뭐 2억대나 3억대 이 가치의 기준이 적합하다고 이제 생각하겠죠. 뭐 물론 뭐 교통망이 좋아지면 좋아지겠지만, 그런데 미래적인 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미래적인 부분 봤을 때는 좀 더 줄여볼게요. 수원이라는 지역 중에서 수원이 뭐 영통이 있고 이쪽에 뭐 광교가 있고 뭐 이쪽에 뭐 밑에 뭐 건선동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있고 뭐 위로 뭐 호매실 쪽 있고 라인들이 있는데, 자, 이 시점에서 이 북수원 쪽에 파장동 같은 경우는 서울의 접근성이 수원에서도 상당히 가까운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첫 번째 장점으로 보이는데, 지하철 교통망이 전무한 상태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이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자, 이 신분당선 호매실 쪽으로 가죠. 제가 지금 대충 뭐 그냥 그림 그릴게요. 자, 호매실 쪽 갔을 때 이 수원 종합운동장, 이 수원 종합운동장으로 이 신분당선이 연결되면 지하철 교통망 어느 정도 가깝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강남 출퇴근까지도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게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위쪽으로 가면, 자, 현재 지금 착공이 21년도에 착공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인덕원 라인에서 또 내려가죠. 동탄까지 또 연결되죠. 이 동탄까지 연결되는 라인이 향후에 뭐 아직 지금 뭐 착공 들어가진 않았지만 들어간다고 하면 이 GTX하고 연결도 될 수 있는 부분과 SRT 동탄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이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완성된 단계였어요. 이미 도시가 다 완성돼 있고 교통망이 다 뭐 들어와 있고 고속도로가 다 있고 여기처럼 뭐 광교 갈 수 있는 또 도로가 하나 난 것처럼 도로망이 다 잘 되어 있어요. 누구나 살고 싶은 동네, 또 뭐 학군이 좋거나 학원이 다 들어와 있는 지역은 당연히 가격은 비싸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실거주로 그냥 장기적으로 살기 좋으니까 내가 살아볼게, 이거 좋습니다.
근데 투자라는 거는 이미 완성된 곳에다 투자를 하면 이게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오르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현재 그냥 적당하게 그냥 괜찮은데 아직 교통망이 좋진 않아. 하지만 위치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 그런 곳에 앞으로 좋아진 곳에 미리 투자를 해서 이 정도 나왔을 때 다른 지역도 투자처로 옮기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론 거주로 지금 실거주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투자 목적을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좀 저는 어느 정도 괜찮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신규 아파트가 이쪽 지역 현재 시점에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옆에 호메시리 금곡동 일대도 많지 않냐는데 거래상으로도 상당히 거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지금 위양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많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와 함께 그다음에 이 왼쪽으로 해서 이제 군포 일대 당동 일대도 지금 일자리 증가와 함께 지금 계속적으로 남부 쪽으로 교통망 지하철이 확대될 수 있는 거에 맞물린다고 하면 이 북수원 일대 어떻게 보면 수원에서 상대적으로 이쪽 이쪽에 우리 화서 밑으로 세로 쪽으로 해서 그쪽은 우리가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지금 약간 더뎠다 하더라도 이 북수원 쪽은 특별하게 개발을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동안 구도시가 됐다는 거죠. 구도심이 됐다는 건데 그만큼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역사적으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특별한 꼭 이사 가는 거 아니면 좀 지키는 전략을 가시는 게 분명히 가격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 수도권에서 다양한 아파트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처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느냐 그 가격 상승 폭에 대한 수익성 측면에서라든지 주변 주택 공급의 희소성이나 또 가격적인 메리트, 주변에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들까지 모두 다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미래 가치 보고 조금 더 보유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은 언제든지 저희가 열어두고 받고 있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계속 남겨주세요.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02-2128-8562번, 2128-8562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한 번 더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하남의 이제 가밀지구에 위치한 가미동 오피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이제 3호선 가밀역 이제 예정 지역이고요. 도보 진짜 1분 거리입니다. 약 1분 거리 예정 지역에 1분 거리 위치한 이 가밀지구 내에 위치한 업무 시설 건물이 되겠습니다. 실사용 면적 36.93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계약 면적 78.24제곱미터로 그래서 나와 있고요. 층수는 이제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되어 있는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상가가 자리 잡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오피스텔, 그다음에 오피스가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여기서 1분 거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주거시설이야 많이 이용하는 주거시설, 이 오피스텔은 70밖에 되지 않고요. 실제 오피스하고 상가가 상당히 차지를 합니다. 그만큼 업무시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준공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24년도 11월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입지를 한번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호선이 연장이 지금 이제 오금역까지 이제 다니고 있는데 오금역에서 연장이 돼서 하남까지, 하남시청까지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밀역 예정지의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지구가 되겠고,
이 가밀지구가 상당히 업무 시설로 특화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왼쪽에 바로 송파, 그다음에 강동이 나란히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좀 위례나 뭐 미사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밀지구 일대 업무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지역 중에 하나고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했다는 게 하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차량으로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물론 뭐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뭐 고속도로망 이용하십니다.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나 또는 하남 분기점을 통해서 중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망도 도로망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송파 강동 일대 뭐 차량으로 10분 내외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뭐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프라도 잘 되었습니다. 인프라 보면요,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뭐 생활 인프라 상당히 또 잘 되어 있고요. 뭐 공원 같은 경우도 뭐 녹지공간 이미 뭐 하남 일대 녹지공간 상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서울, 뭐 송파나 강동 거주하신 분들이 뭐 주말에 뭐 하남 쪽에 뭐 대형 카페 아니면 뭐 스타필드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죠. 이미 하남에도 있지만 서울 내에도 상당히 병원이나 뭐 인프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장점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입지 장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입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가밀지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떨어지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도권의 뭐 지역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향남 같은 경우에 보면요, 향남이라는 지역이 뭐 1지구, 2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옆에 뭐 산업단지들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지역은 신기하게도 주거 지역들이 상당히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들이 보면 이 강암지구 자리 잡고 있죠. 그다음에 교산 신도시 또 3기 신도시 들어오는 거죠. 위례 신도시 뭐 지금 이미 하나하나 완성은 이미 된 건 아니지만 지금 하나 단계별 진행되고 있고 거울 마천도 지금 일부는 진행이 됐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 가밀지구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로 교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서로 이 입지적으로 봤을 때 둘러싸였죠.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 오피스 업무 시설로 상당히 적합하고 앞으로의 인구 증가에 대비했을 때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상당히 탄탄한 입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호재로 넘어가면 이 하남 연장이 20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남 시청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금에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현재 뭐 하남 검단산까지 지금 5호선 연장이 됐죠. 원래 상일동역까지 다니던 게 이제 연장이 돼가지고 하남 건단선까지 이미 연결돼서 북쪽 라인의 하남이 교통망이 지금 현재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남쪽으로 이 3호선이 연장된다 하면 하남 일대가 이제는 북과 남으로 서울이 오갈 수 있는 교통의 편입. 어떻게 보면 이 지하철 막에서 이제 편입이 이미 됐긴 했지만 앞으로 남쪽도 개발되면 상당히 용이한 부분도 있고 특히 이 3호선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3호선 이 서울 강남 쪽 수서 쪽으로 해서 접근성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서울 도심권도 3호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가면 교산 신도시하고 하남 일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용이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 오금을 통해서 5호선을 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장점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제 완공을 이제 좀 하나하나 하고 있고 지금 안성에서 안성 구간까지는 이제 올해 좀 이제 아마 이제 일부 이제 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뭐 세종 안성 구간 어느 정도 좀 공사 진행 상당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종까지 또 어떻게 보면 세종 입장에서도 상당히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겠지만 이 가밀지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입지로 봤을 때는 업무 시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고속도로망도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그것도 호재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2025년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산 신도시에 관통하는데 이 지금 가밀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양평구 양서면까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이제 착공한다면 이 동쪽 라인, 남쪽 라인 이미 서쪽은 이미 붙어 있죠. 그다음에 북쪽 라인까지 해서 상당히 지금 뭐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이미 잘 잡고 있지만 앞으로의 동쪽과 남쪽의 먼 지역까지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입지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바로 이 가밀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교산 신도시가 또 지금 3기 신도시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대규모 들어오고 이 왼쪽에 거에 맞춰 뉴타운도 25년도 착공을 이제 예정에서 일부 지역들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뭐 송파파크 대전이나 이런 지역들은 이미 입주를 했고 뭐 존치지구도 있긴 하지만 상당한 많은 지역들 또 들어오다 보면 왼쪽
오른쪽 다 지금 아파트 단지나 뭐 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건물 특징이 뭐 2024년도 11월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추천을 해드린 건요, 지금 주거 시설을 추천해드린 게 아니고 업무 시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조감도입니다. 조감도에서 앞에 이제 수변공원은 아니지만 녹지 공간을 가로로 넓은 판교에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 쪽 보면 녹지 공간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지금 가로로 쭉 나와 있고, 자 여기서 가까운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이번 뭐 참고하면은 이제 사무실로 해서 보통 지식산업센터나 요즘에 보면 크게 들어있는 업무 시설들 들어가 보시면 뭐 사무실 파티션 나누고 뭐 업무 시설도 나눠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중요한 건 금액대죠. 자 지금 추천을 많이 해드린 게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우리가 많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시고 작은 돈으로 엄청난 큰 수익이 나진 않더라도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가시는 게 현재 시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매가 3억 1천만 원입니다. 3억대의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 없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임대는 지금 보증금 3천원 기준일 때 월 100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도 상당히 업무 시설일 때 대출도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1억 9천만 원 대출을 활용한다면 실자금 9천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위치가 좋은지, 그다음에 여기 어떤 회사에서 짓는지, 이게 뭐 이름 없는 뭐 곳에서 짓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방송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요. 또 전화 주시고 또 문의 주시면 1대1 상담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 소개해 드렸습니다. 향후 초역세권에 입지가 예정되어 있는 그 미래 가치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업무 지구로서의 유리한 위치도 한번 매력 포인트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기회를 꼭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전화 열어둘게요. 02-2128-8562번, 2128-8562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서 다세대 주택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대문 지역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대문 핫한 지역인데 이 답심리동 다세대 주택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5호선 답심리역에서 도봉 8번 거리 위치해 있고요. 자, 면적 좀 상당히 넓습니다. 39.01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20.22제곱미터로 상당히 높게 좀 넓게 부여가 됐습니다. 자, 층수는 총 6층 중에 4층이고 규모는 지금 1.5룸 건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총 16세대입니다. 자, 준공은 23년도 1월달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매매가는 지금 4억 9천만 원 나와 있는데 3억 8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상당히 뭐 가깝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도보 8분 거리라는 거는 좀 거의 가깝지는 않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답심리역 인근에 이미 아파트 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죠.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10억 이상 돌파를 해놨죠. 이미 몇 년 전에. 자, 이런 지역에서 이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 다만 이제 청량리도 이제 차량으로 이동한다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스 이용한다 하면 뭐 3정거장, 4정거장, 5정거장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청량리까지 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청량리 통해서 다양한 교통망 또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뭐 생활 인프라 잘 되어 있죠. 뭐 서울의 동대문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미 인프라가 이미 탄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청량리 가면 대형마트, 백화점, 뭐 병원, 쇼핑몰 이미 다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이미 다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뭐 공원이나 뭐 중년촌 자리 잡고 있고요. 대학병원도 자리 잡기 때문에 뭐 생활 인프라 뭐 불편함 없이 실제 임차인들도 서울 뭐 도심권이나 뭐 강남 접근하시는 뭐 직장인분들도 뭐 상대적으로 뭐 가격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임차 수요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나 한양대나 뭐 한국외대나 다양한 학교들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도 다양하게 또 포진돼서 시장 임차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재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호재에 보면 GTX가 가장 중요하겠죠. 청량리 GTX가 B노선, C노선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청량리 답심리에서 청량리 상당히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량리 뭐 지금 B노선 인천 송도라 해볼까, 인천 송도에서 강남까지 접근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청량리로 그냥 뭐 우리가 뭐 버스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지하철 5호선 타서 강남 접근하는 거랑 뭐 비교해보면 시간 차이가 뭐 GTX 빠르다 하더라도 지하로 내려가고 그런 시간들을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서울이 가장 용이하겠죠. 동대문이라는 지역이 당연히.
근데 이 B노선, C노선은 모두 다 가져갑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서울 서남부 쪽이나 아니면 이 아래쪽으로 해서 뭐 삼성역 일대나 이 강남 일대뿐만 아니라 여의도 일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5호선은 이미 도심권을 지금 개통을 하고 있죠. 지금 관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종로나 일대, 지금 마포 일대는 5호선에서 지금 가고 있고, 자 B노선, C노선이 연계된다면 결국은 사통팔달 핵심 지역의 하나로 청량리에 다시 바뀔 수 있고 이 답심리도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목석 경전철 같은 경우도 2028년도 착공 예정이 있어서 자. 뭐 직접적인 수혜 혜택으로 뭐 보기에는 저는 뭐 엄청 큰 엄청난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답심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신내동으로 출퇴근을 하시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오히려 신내동이나 뭐 면목동에 있는 분들이 청량리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용이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답심리 일대도 어쨌든 교통망이 더 확충이 된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 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의 또 호재가 이거죠. 청량리 일대 아까 말씀드린 답심리에서 청량리 가깝다 말씀드렸는데 이 청량리 이용한다면 강북의 9호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강북 횡단선, 이게 지금 이제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 서남권 일대가 지금 현재 뭐 5호선으로 목동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가야 되죠. 자, 이 5호선 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게 강북 9호선이라는 걸 이용을 한다면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9호선이 개통됐을 때 2호선을 이용해서 강남 접근선, 뭐 이 서남부에서 강남 접근선보다는 9호선이 상당히 시간 단축한 것처럼 강북 횡단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서남부까지도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결국은 동대문과 이 동북권과 서남권, 서북권이 서로 다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청량리 일대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 인근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레미안, 뭐 크레이시, 전농도 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양하게 있는데 이 지역 일대가 보면요 지금 안쪽 업무 시설들이 지금 이제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롯데캐슬 L65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양하게 입주, 해링턴, 뭐 효성 해링턴부터 해서 다양하게 입주를 하고 지금 고층 건물들에서 업무 시설, 근데 오피스텔 지금 다양하게 입주를 하고 있고 청량리 지금 뭐 과거에 뭐 15년 전에 가보신 분들만 해도 지금 가보시면 이 지역 정말 상점벽희라는 사자성어가 어울릴 정도로 매우 크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변화가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뭐 머리까지 개발된 게 아니고 한 무릎 정도까지는 개발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개발 큰 눈에 보이는 개발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인근 뭐 페이스 쳐져 있고 또 업무 시설, 뭐 주상복합, 뭐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남쪽에 이제 일자리 거점, 이 장안평 일대 일자리 거점으로 선정된 이 지역이 현재 또 바뀌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로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랜드마크 복합단지가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고 지금 현재 뭐 입주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상당하게 지금 막 들어와 있는데 이 지역도 계속적으로 뭐 좋아지고 업무 시설 같이 뭐 복합적으로 들어오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게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건물 특징은 이미 23년도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이 완료가 됐고, 자, 뭐 여기 지금 직접적으로 다 노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뭐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일부 지금 뭐 이 지역 내에 지금 현재 움직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방송상 뭐 동의율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현재 시점이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내부. 자, 이게 뭐 샘플하우스 조감도 아닙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실제 사진 상당히 넓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공간들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다양하게 이제 1.5룸, 아까는 투룸 구조죠. 그래서 1.5룸 구조인데 자, 넓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뭐 풀옵션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다 들어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가격이죠. 자, 전세가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보면 전세 시세가 좀 많이 과거보다 이제 월세 선호도가 높다, 뭐 전세가 상당히 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그냥 3억으로 잡았습니다. 자, 인근 시세 뭐 우리가 보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집방 보면 시세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3억을 접근했고 매매가 3억 8천만 원이다. 자, 매매가는 고정이겠죠. 자, 임대가는 물론 더 높게 받을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3억 말씀드렸고 실토약은 8천만 원입니다. 자, 8천만 원은 안정적으로 향후에 가능성이 있는 지역,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제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인근에 뭐 이런 신축들이 다 많다고 하면 개발 안 되겠죠.
인근이 정말 어떤 지역인지 직접 임장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직접 보셔야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전화 주시고 또 현장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 문의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요. 중요한 거는 3억대의 동대문 일대 답심리동 투자처 뭐 인근 지역 가격 비교 분석 먼저 해보시고 접근하신다면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도 유리하다. 그리고 인근 지역 그다음에 투자 대비했을 때 상당히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라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향후 성공적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말 넘쳐나는 개발 호재일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상점벽해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정말 여기에 과장 조금 더 보태서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동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다세대 주택 소개를 해드렸고요. 준공이 완료가 돼서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도 꼭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또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오늘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두 가지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신 후에 상담 내용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릴 거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